아까 갑자기 매끄럽지 못하게 끝났네요. 자, 이뇨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뇨제는 아까 말한 모모이드가 있는데 대표적인 약이 두 가지만 여기서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뭐가 있냐면 프로세마이드, 제가 좀 밑에 지금 칸으로 되어 있죠. 라식스. 병원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약 중에 하나가 라식스라는 사용된 약이고요. 또는 프로세마이드. 같이 기억해 둘게 봐요. 요즘에 시험이 좀 어렵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뇨, 우리가 뭐냐면 수변을 밖으로 배출시킬 수 있는 약, 또는 그래서 내 몸 안에 물 뺄 수 있는 부종, 고혈압 이런 데 쓰는 거를 뭐라고 한다? 우리가 라식스, 프로세마이드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전해질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떻게 나가냐면 우리가 구토라든지 설사라든지 소변을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 없는 넘치는 전해질을 이제 빼 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항상 구토나 설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신장을 통해서 나가는데, 자, 신장을 통해서 이뇨제를 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치 않게 칼륨도 같이 빠져나갑니다. 여러 가지 전해질이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 소량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런 칼륨 같은 경우에는 빠져나가면 갑자기 훅 줄고 또 쌓이면 또 확 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라시스 같이 이제 소변을 확 보게 하는 경우에는 같이 칼륨도 확 빠져나가면서 저칼륨 혈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뇨제를 투여할 때 가장 주의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저칼륨 혈증입니다. 내 몸에 있는 칼륨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거를 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이뇨제를 투여해야 되는데, 단 이 중에서 하나의 약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스피로락톤이라고 해서 알닥톤이라고 보통은 병원에 사용을 합니다. 이건 보통 경구용으로 많이 나오고요. 자, 이거는 고칼륨 혈증, 오히려 그래서 칼륨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또 칼륨이 높으신 분한테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환자마다 다르게 사용해서 우리가 보통 대부분 이뇨제는 칼륨을 같이 빠지고 나서 저칼륨 혈증이 대부분인데, 낙톤 알닥톤만은 우리가 고칼륨 혈증이 이제 우리가 높을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이 다르다. 이 두 개만 이뇨제에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칼슘 기량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한 대로 칼슘 이온이 심근이나 평활근 수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닐디아젠, 베라파밀, 그 다음에 니페니핀 이런 것들 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베라파밀, 고혈압을 없애려거든 칼슘을 베라파밀 뭐죠, 이런 것들이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항협심증야. 자, 협심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 뭐예요? 관상동맥이죠. 자,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거예요. 자, 좁아지면 어때요? 그 안으로 산소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가 못하죠. 그럼 심장이 열심히 근육이 수축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을 넓혀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넓혀줄 수 있는 약이 뭐냐면 니트로글리세린. 우리 책에는 나이트로였나요? 니트로글리세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니트로글리세린은 보통 협심증, 우려성 심부전에 사용하는 평활근 이완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자, 니트로글리세린 어떻게 투여하라고 했어요? 제가 앞쪽에 설명을 드렸는데 혀 밑으로 어디? 설하 투여. 자, 투여할 때 혀 니트로 어떻게? 녹여 먹어라. 녹여라. 혀 니트로 녹여라. 그쵸? 우리 꿀꺽 삼키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협심증은 설하 투여. 자, 그 다음에 뭐 파파베린, 프로프라놀롤 이런 것들이 협심약에 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 혀 밑으로 이렇게 R 해서 먹는 거죠. 녹여서 먹는 겁니다. 꿀꺽 삼키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8번째 기관지 확장제. 자, 기관지는 뭐예요? 네, 숨이 우리 공기가 드나드는 길.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이제 좁아지는 경우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는 경우에 숨길이 막히죠. 그러니까 넓혀줘야 돼요. 그걸 이제 기관지 확장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 공기 통로인 간광을 확장시키는 약물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에피네프린, 아미노필린, 살부탈몰, 벤톨린 등이 있습니다. 자, 에피네프린 제가 그때 설명드린 교감신경, 그쵸? 우리가 이 자율신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어때요? 우리가 이런 식빵 할 때 우리가 확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그다음에 부교감신경은 나마스테 할 때 하는 건데, 이때 식빵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화가 난다 할 때 나타나는 증상, 또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좀 살리려고 하는 그래서 그런 기전들. 그래서 우리가 아나필라스 쇼크나 천식, 심정지 할 때 우리가 기관지도 열어주고 우리 혈압도 올려주고 뭐 이제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를 에피네프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자,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때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혈당을 올릴 수 있어서 당뇨 환자나 동맥경 같은 기질적 신장 질환, 부정맥, 그다음에 녹내장, 안압을 올리는데 그 길이 좁아질 수 있는 이런 혈부각 녹내장 같은 경우에는 금기. 자, 그다음에 아미노필린도 우리가 직접 평활근에 이완시켜서 천식이나 이런 환자한테 좀 돋은 약이다. 그다음에 우리가 살부탈몰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는 사실 벤톨린이라는 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천식기관지 확장 흡입제예요, 흡입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리식이염수나 이런 걸로 섞어서 우리가 이제 이잉에서 우리가 병원에 이제 분무기처럼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것 같은 걸로 이제 호흡기가 될 때 있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때 사용하는 약이 벤톨린, 살부탈몰 같이 외울게요. 살부탈몰, 살부벤톨린, 살부탈몰, 벤톨린. 자, 천식기관지 확장 흡입제입니다. 자, 요거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이제 우리가 느낌이에요. 요건 우리 이미 해부학에서 배우셨을 것 같아서 참고만 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항결핵제. 자, 우리가 이게 우리나라는 결핵으로 많은 사람을 잃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결핵, 다행히도 결핵을 완전 퇴치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억제하고 좀 우리가 얘를 조금 죽일 수 있는 그런 약들이 있죠. 이제 항결핵제인데 항결핵제는 저번에 설명드렸지만 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먹고 짧게 끝나면 얘는 힘을 키워서 더 슈퍼 결핵으로 변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약을 한꺼번에 먹고 그다음에 한 6에서 9개월 정도 장기간 투여를 해서 아예 균이 맥을 못 쓰도록 조금이라도 힘을 키울 수 없도록 얘는 그냥 영원히 그냥 조그맣게 머물도록 만든 약이 항결핵제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1차 약인 리파피신, 에탄부톨, 스트립토마이신, 피라지나마이드, 그다음에 이소지나나이드 같은 이런 종류의 약을 먼저 먹고요. 그래도 효과가 없거나 효과가 떨어지거나 이제 말 안 듣는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2차 약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1차와 2차 약이 나는데 보통 대부분 1차 약을 중요시 이제 보니까 1차 약은 반드시 기억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파피신, 에탄부톨, 우리가 스트립토마이신, 피라지나마이드, 이소지나나이드 해서 우리가 같이 외우면 좋겠지만 헷갈려. 그러면 제가 호흡기에 작용하는 폐결핵 생각하시면서 레시피 외우시라고 했죠. 그래서 RESPI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항결핵제 1차 약입니다. 자, 1차 약의 종류 먼저 기억해 두시고요. 자, 결핵제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라고 했어요? 제가 부작용. 부작용. 자, 첫 번째 이소지나나이드 INH는 뭐예요? 우리가 말초신경염.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6를 이때 같이 복용하면 좋다. 그래서 영양에서도 한 번 더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타민 6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말초신경염이 생기고 이때 결핵약인 이소지나나이드를 먹었을 때 더 심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비타민 6를 더 복용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소지나나이드 말초신경염. 자, 그 다음에 리파피신 레드 느낌처럼 우리가 대부분의 체액이 좀 적색으로 변한다고 하죠. 특히 소변이 적색으로 변하는 부작용. 자, 스트립토마이신 우리가 약자로 SM. 자, SM 하면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 노래들 나올 수 있는데 그 노래 못 듣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디 제8뇌신경 청각장애 온다 했죠. 자, 그래서 SM 부작용 뭐다? 제8뇌신경 청각장애 귀 안 들려요. 자, 그다음에 에탄부톨 우리가 EMB에서 우리가 E가 그냥 I라는 느낌으로 어디 대부분의 시력, 눈에 관련된 부작용이 생기는 걸 뭐라고 한다? 에탄부톨. 자, 그 다음에 피라지나마이드 우리가 보통 피자라고 하죠. 피자는 뭐예요? 간독성. 피자 먹으면 간독성. 같이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결핵제 하면은 레시피 RESPI 그래서 리팜피신, 에탄부톨, 스트립토마이신, 피라지나마이드, 이소지나나이드 그래서 각각이 나오고 그다음에 각각의 부작용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결핵약 병행하는 이유 아까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내성, 그렇죠? 내성을 키우는 것을 약간 지연시키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11번 제산제. 자, 제산제는 우리가 뭐냐면, 위에서 나오는 산, 그쵸? 강산이에요. 이 산이 너무 많이 나오면 위 점막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염기, 산의 반대작용인 염기를 좀 벗어 중화시키는 거예요. 제산제는 중화합니다. 그래서 이미 분비된 위산을 중화하여 위장의 12장의 점막을 보호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제산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를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중화역에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류에는 뭐가 있냐면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 그다음에 칼슘 카보네이트, 그다음에 수산화 마그네슘 같은 것들이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1번의 알루미늄은 뭐가 있냐면 겔포스, 그다음에 칼슘 카보네이트는 뭐가 있냐면 게비스콘, 수산화 마그네슘에 뭐가 있냐면 미란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우리가 기억할 게 뭐가 있냐면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나 칼륨 카보네이트를 같이 먹게 된 부작용이 변비가 있어요. 가뜩이나 변비 있는 사람한테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똥꼬 막혀요. 그쵸? 자, 그러니까 반대로 뭘 먹어줘야 되냐면 수산화 마그네슘 미란타를 먹여주면 부작용이 설사가 있어요. 변비가 심한 사람은 미란타를 먹이면 되겠죠. 미란타 먹으면 설사해.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설사를 쫙쫙 하는 사람한테 미란타 또 주면 어떻게 돼요? 더 설사 쫙쫙쫙 하겠죠. 물질똥 쌓여. 그러니까 어때요? 반대로 겔포스나 게비스콘 같은 알루미늄 하이드록사이드나 칼슘 카보네이트를 주면은 약간 설사가 완화되겠죠. 그래서 꼭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주면 되니까 포인트가 변비 환자인 사람이 뭐 제산제를 먹을 때 아니면 설사 환자가 뭘 먹을 때 그러면 줄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나눠서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산제는 이런 것들의 종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당뇨병 치료제. 자, 당뇨병 치료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인슐린이에요. 슐 내려가는 자 당을 내려보내는. 그래서 우리가 세포에 저기는 영양분은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래서 내가 잘 먹었을 때 그 포도당을 먹고 사는데 우리가 이제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포도당이 제대로 세포 내에 들어가지 않고 혈류 내로 머물다가 그냥 휙 소변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포는 계속 배고파. 나는 힘이 없어. 그리고 체중도 감소하고 계속 배고프고 막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우리가 포도당을 세포 내로 흡수해라 라고 해서 주는 약이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그래서 내가 혈관에 있는 당뇨를 제대로 세포 내에 들어가게 도와주는 약이에요. 자, 근데 이 인슐린 같은 경우에는 투여할 때 주사 부위를 우리가 돌아가면서 주사해야 돼요. 주사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디로 주사하냐면 피하로 주사합니다. 그래서 너무 근육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요. 피하로 들어가서 서서히 우리가 흡수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인슐린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근데 밥도 못 먹었어. 그래서 우리가 저혈당 증세가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깨꼬닥 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럴 경우에는 혈당을 조금 당뇨 환자지만 있는 것들을 좀 먹여야 되겠죠. 설탕이나 설탕물 같은 것들 좀 섭취해서 완화시켜준다라는 것도 있고 경구용 혈당 강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에서 따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이요법으로 조절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약으로 먼저 투여를 하고 그도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인슐린을 투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째 자궁수축제. 자, 자궁수축은 어째야 하냐면 아기를 낳아야 될 때 유도분만 할 때 보통 사용을 하죠. 그래서 분만 촉진이나 유도분만 시 사용합니다. 그래서 내 옥동자 같은 토끼 같은 옥시토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빨리 보기 위해서 투여하는 대표적인 약이고요. 옥시토신은 사실은 우리가 분만이 시작되면은 내 몸에 있는 뇌와 수체 후엽에서 분비가 되긴 하는데 잘 분비가 안 돼서 좀 유도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좀 빨리 아이를 낳아야 되는 상황이 자연 분만을 원한다거나 할 때 우리가 투여하는 약이 뭐다? 옥시토신입니다. 옥시유도.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지금 나오면 안 돼. 조산이에요. 그러면 아기가 좀 40주까지 좀 머물러야 되죠. 자, 너무 빨리 20주에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자궁이완제 약을 투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이제 응급약에는 에피네프린, 교감신경 흥분, 아트로핀, 부교감신경을 차단, 다운되는 걸 좀 차단해서 좀 올라가게 하는 거고, 리도카인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성분이 있다고 했죠. 부정맥 치료도 있고 또 뭐 국소 마취 효과도 있고. 자, 그다음에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칼슘 클로코네트는 우리가 산증을 교정한다거나 칼슘이 떨어졌을 때 칼슘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는 대표적인 응급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충제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이제 참고만 하시면서 우리 양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리 종류 잘 기억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